네, 그러면 우선 앞선 시간에서 보여드린 예시 테이블에서 특정 컬럼들을 몇 가지 읽어 보았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테이블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테이블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테이블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를 읽을 때 범위를 조정해서 조금만 읽을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제공되거든요. 조금만 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다른 DB에서는 인덱스를 태워서 빠르게 색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파티셔닝 하거나 클러스터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테이블 만드는 것부터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파티션 혹은 클러스터, 샤딩 테이블 혹은 와일드카드 테이블 뭐 이런 식의 빅쿼리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 개념들을 사용해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즉 조회의 범위를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중에 하나가 테이블 샘플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이블 샘플링도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시간 이동이라는 기능도 제공하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쿼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일단 빅쿼리 콘솔 UI에서 테이블을 만드는 것 아까 그 이전 강의에서 보셨죠.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인터페이스들이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커맨드 라인 명령어에서도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파이썬 뭐 API에서도 만들 수 있고, 뭐 고에서도 만들 수 있고, 혹은 쿼리 결과를 테이블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외부 데이터 소스 파일을 테이블로 끌고 와서 외부 데이터 소스 테이블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혹은 그야말로 다른 DB에서 많이 쓰시는 DDL문, 데이터 정의문, 혹은 create 테이블 명령어를 써서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아마 생소하신 개념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와일드카드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테이블들이 되게 다수의 테이블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하나의 쿼리에 하나의 식별자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이걸 와일드카드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오더즈 1, 오더즈 2, 오더즈 3, 오더즈 4 라는 테이블이 각각 있다고 할 때 앞에 있는 오더즈 언더바까지는 이름이 같잖아요. 그리고 1, 2, 3, 4만 다르죠. 그래서 요 앞부분이 만약에 동일한 애들이고 뒤에만 다르다라는 상황의 테이블들이 있다면 이것을 와일드카드 테이블이라는 규칙 혹은 문법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제 쿼리를 보시면 오더즈 언더바 하고 별, 와일드카드를 써주고 백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요. 그러면 이 테이블들을 하나의 테이블처럼 인식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별 안에 들어가는 문자열이 특별한 컬럼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테이블 서픽스라는 이름의 그 특수한 열 이름, 행 이름,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웨어 조건에 테이블 서픽스를 사용해서 문자열 컬럼처럼 웨어 조건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1, 2, 3, 4 안에 들어가는 문자열 모두 다 읽어라. 한마디로 1, 2, 3, 4 모두 다 읽어라. 라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 모두 다 읽어라. 라는 그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 테이블처럼 이렇게 여러 테이블들을 읽을 수 있는 기능에 특별히 그 테이블 이름에 뒤에 붙어 있는 서픽스가 날짜 형식인 경우, YYYMMDD 형식인 경우를 빅쿼리에서는 샤딩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특별히 여러 개의 테이블로 UI에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어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92개의 테이블이 있는 상태지만 하나의 테이블처럼 출력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기능 혹은 이런 데이터 묶음을 약간 샤딩 테이블이라고 통칭하는 것 같고, 빅쿼리에서 파티션이나 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파티션 기능도 생겼고 클러스터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뭐 요런 류의 그 테이블의 구획, 파티션 혹은 저장 단위를 분리해 놓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별해 놓았었다. 그리고 그게 날짜 단위로 샤딩 해 놓는 게 가능했었다 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되긴 했지만 추가된 것이 파티션 테이블입니다. 파티션 테이블은 지정한 컬럼을 지정한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고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한 테이블을 의미하고요. 샤딩 테이블과 다른 것은 여러 개의 물리적인 테이블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테이블 안에 파티션으로 구분해가지고 저장해 놓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한 사항이 좀 있는 게 파티션의 구역의 개수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4,000개인데 이게 파티션의 타입에 종류가 정수 타입이거나 날짜이거나 수집 시간이거나 로 설정할 수 있는데, 정수와 수집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4,000개는 그렇게 많지 않은 파티션 개수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 단위로 파티션을 나눈다 라고 하면 4,000개는 166일 혹은 5달 정도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5달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한 사항을 좀 잘 피해야 하겠죠.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날짜 단위로 파티션을 나누는 것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조금 더 장기적인 데이터 보관이 가능할 거고,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샤딩 테이블과 파티션 테이블, 이런 게 약간 현재는 용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쓸 수 있을 만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릴게. 파티션 테이블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조회를 할 때,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때 파티션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출력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션 나눔의 유형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파티션을 나눈 기준이 데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정수나 수집 시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미지에서는 데이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파티션 필터에 필수 아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필수로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면 이 테이블의 데이터를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이 파티션의 조건을 웨어 조건에 걸지 않으면 쿼리가 실행이 안 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사용자들이 이 테이블을 볼 때 조회 용량을 좀 절약하게 만들고 싶다, 일부분만 읽게 해서 절약하게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관리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식의 파티션 필터에 강제를 좀 걸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클러스터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비교적 파티션보다는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 파티션으로 그 구역을 나눠서 저장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파티션이 필요할 때, 혹은 그 파티션처럼 균등한 간격으로 저장하지 못할 그 정보일 때 클러스터를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파티션과 다른 것은 테이블에 저장될 때 지정한 컬럼들로 구역을 나누는 것은 비슷한데, 파티션의 경우와 달리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다수의 컬럼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컬럼의 타입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 블럭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만한 데이터로 지정하셔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한 클러스터의 그 순서가 웨어 조건에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순서를 지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장점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나 지정한 클러스터대로 정렬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잘 지켜서 외우 조건을 걸어줘야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조회 용량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중간에 데이터가 어느 구역에 얼만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배분 같은 것은 빅쿼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일정 시기 혹은 특정 로직에 따라서 빅쿼리가 알아서 정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링 기준 컬럼 정보가 하나 더 테이블의 메타데이터에 추가가 되고요. 클러스터링 기준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의 컬럼이 지정된 게 보이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기준 컬럼 두 개 그리고 이 순서 지켜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클러스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밸리데이터에서 나오는 그 예상 조회 비용이랑 클러스터를 잘 걸어서 사용했을 때의 실제 과금 조회 용량이랑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드라이런에서는 그 밸리데이터에서 확인하는 그 사전 쿼리 실행 가지고는 실제 클러스터의 블럭 사이즈를 감안을 못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실행된 이후에서야 얼만큼 절약해서 조회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게 좀 그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때 밸리데이터에 나오는 저 미리 보기가 좀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밸리데이터에서는 131기가 줘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쿼리 실행해서 결과를 보니까 19기가가 조회됐죠. 이 점이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너무 작은 사이즈인 경우에는 이것도 블럭에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 놔가지고 미리 저장하기 때문에 최소 사이즈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정말 작은 사이즈의 테이블인 경우에 클러스터를 걸어봤자 큰 퍼포먼스나 조회 비용의 개선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10기가나 1기가 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는 현재 1기가, 2기가 정도라고 들은 것 같아요. 블럭 사이즈마다요. 차이를 좀 정리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샤딩 테이블인 경우에 다수 테이블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그걸 조금만 읽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이름을 문자열로 검색을 잘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파티션 테이블의 경우에는 파티션 컬럼의 데이터를 잘 조건을 걸어야 된다가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미리 보기 조회 비용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점, 정확치 않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 클러스터의 순서를 정확히 지키셔야 된다는 점이 주의하셔야 될 점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시로 쿼리를 짜보면서 테이블들 조회할 때 범위 지정해가지고 조회하는 방법들을 위주로 예시 쿼리를 좀 짜볼게요. 일단은 테이블을 하나 생성하는 방법부터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테이블 생성부터 간단하게 아까 빈 테이블 이전 강의에서 그냥 완전 빈 테이블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CSV를 하나 업로드 해보는 걸 해볼게요. 제가 간단한 예시 CSV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테이블을 이 템프 데이터셋에 실제 CSV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올려보고 테이블들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업로드를 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데서 데이터 소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CSV를 로컬에 다운로드 받은 게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서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전 강의에서는 빈 테이블이었죠. 지금은 CSV 파일이 있으니까 업로드를 선택하면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찾아보기에서 선택했죠. 파일 형식은 CSV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 적당히 지워볼까요? 지금 저는 파일 이름 그대로 하나 지워볼게요.
테이블 이름 지어줬고 기본 테이블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마는 알아서 감지해 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고급 옵션 헤더에 컬럼 이름이 있는데 뭐 그건 알아서 스키마 감지해 달라고 했으면 뭐 헤더 이름 넘어갈 수 있고 그 행은 건너뛰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해 보면 로드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로 이동. 그래서 이쪽 보시다시피 로우 커스터머 하나 만들어졌고 탭에서 열어보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기본 테이블로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테이블 잘 만들어졌는지 미리 보기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의 CSV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스를 고를 수 있으니까 쉽게 만들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작업하실 때 되게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를 끌고 오실 것이니까 이런 간단한 방법부터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아까 예시 쿼리 보여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요 GA 파이어베이스 데이터에서 그 장바구니 넣기 기록 읽었었잖아요. 요거를 조회하는 쿼리를 하나 짠 다음에 바로 테이블로 생성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보통 create table이라는 쿼리 실행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바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짜온 쿼리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create table 하고 temp 데이터셋에 add to cart라는 테이블로 만들어 볼게요.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만큼 선택해서 컨트롤 E 혹은 커맨드 E 누르시면 선택한 부분만 실행이죠. 쿼리 결과 보면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테이블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 부분만큼 딱 실행해 볼게요. 이제 create table 하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실행해 보면 생성됐대요. 그러면 이쪽에 다시 템프에 생성된 테이블이 보이네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만드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있고 다양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테이블 간단히 보여드리면, 아까 이 예시로 보여드린 이 테이블 GA4로 시작하는 이 테이블의 데이터셋을 보셨을 때 92개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샤딩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날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냥 다수의 테이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UI 레벨에서 좀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볼 수 있되, 하나의 테이블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볼 수 있도록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U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샤딩 테이블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 보시면 뭐 미리 보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전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게 뭐 똑같이 생긴 스키마이긴 해요. 왜냐면 메일마다 똑같은 스키마로 밀어넣고 있는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 테이블의 데이터를 좀 넓은 범위로 읽어보고 싶다. 아까 예시에서는 한 테이블, 그러니까 2021년 1월 11일 테이블만 읽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을 좀 복사해가지고 새 쿼리 작성해보고 이렇게 별을 눌려주면요, 그러면 에러가 안 나죠. 그리고 334메가. 별이 아닌 경우에 어땠죠? 202 0111인 경우에 2.75메가인데
모든 데이터, 모든 날짜의 데이터를 읽게 되면 조회 용량이 변하죠. 네, 그래서 되게 조금 더 많은 범위의 데이터를 읽게 됐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를 매번 읽기도 싫고, 그렇다고 매번 하나 테이블만 읽기도 싫은 경우, 그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블 서픽스. 웨어 조건에서만 이 와일드카드 테이블을 사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컬럼 이름 같은 건데요. 요 보시는 요 별, 와일드카드와 매치되는 부분의 문자열이 이 테이블 서픽스에 그대로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201, 121, 01, 11, 11일 아까 2.75메가였죠. 그래서 요만큼 테이블만 읽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범위를 지정해서 15일이라고 하면 그럼 조금 더 읽죠. 그래서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날짜만 골라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 일자별 사용자 수, 일자별 add to cart를 한 사용자의 수만 세게 되는 쿼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실행을 해보면 조금 더 많은 날짜의 데이터가 읽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경우 아까는 하루만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보면 한 날짜의 데이터만 나올 거고, 이렇게 넓은 범위를 지정하는 경우 더 많은 데이터를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데이터만 며칠치만 읽는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할 것이고, 혹은 최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최근 마지막으로 쌓인 날짜로부터 최근 일자만 읽는다거나 이런 식의 범위 지정해서 읽을 때도 유용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조회 비용도 절약하면서 원하는 만큼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게 쿼리에서 보시다시피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날짜가 아니죠. 문자열인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트 타입 볼 때 이런 류의 데이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로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더 한다거나 뺄 때 이런 계산이 필요하다면 이걸 데이트로 캐스팅해서 하루를 더하거나 빼는 이런 류의 부가적인 장치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일 것 같아요. 대략 요 점에서 주의할 게 좀 있었고, 그 외에는 사실은 파티션이나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컬럼만 잘 선택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티션이 들어가 있는 퍼블릭 데이터를 하나 골라 볼게요. 지금 요 depth dev v1이라는 테이블은 파이썬이나 노드.js 이런 류의 패키지들,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공개 데이터셋입니다. 예를 들어서 PIP에서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URL 라이브러리 3 이런 류의 디펜던시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데이터셋이고, 보시면 데이터가 실제로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시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들은 모두 다 기본 테이블이었고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었죠. 근데 얘는 뭔가 다른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얘들이 표시하는 차이점이 뭐냐면 클러스터 파티션 테이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를 봤을 때 이렇게 파티션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클러스터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클러스터는 이런 식으로 UI로 구분은 아직 안 해주네요. 그래서 클러스터링 된 구분은
요 아이콘으로는 하실 수는 없다. 그리고 파티션은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어드버저리즈 테이블 미리 보기 한번 해보면 어떤 데이터인지 좀 볼까요? 기록된 시간이 있는 것 같고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인지 소스의 URL은 어디인지 그리고 타이틀, 제목은 뭔지 보여주는 테이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류의 대략 어떤 프로그램 디펜던시들에 대한 정보가 나열된 테이블인 것 같은데 파티션이 걸려 있었죠. 아까 샤딩 테이블처럼 파티션 컬럼을 사용해서 조회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회 용량이 바뀌는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 상태에서 이 테이블 전체를 읽으면 27메가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냅샷 @을 파티션 컬럼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2년 10일부터 읽어보면 8메가로 주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한 번 더 15일로 바꿔보면 18일인가 봐요. 요 데이터가 뭔가 10일부터 15일까지는 데이터가 없나 보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8일부터 해보면 27메가가 되고 9일부터 해보면 18메가가 되고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날짜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은 아닌가 봐요. 다만 파티션을 범위로 조정할 때마다 데이터가 요 밸리데이터를 통해서 조회되는 데이터의 예상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 요걸 주의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범위를 잘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시면 용량 절약이 되고 비용 절감이 된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딩 테이블처럼 문자열이 아니고 실제로 이 경우에는 스냅샷에는 테이블의 스키마를 봤을 때 스냅샷에는 타임스탬프 유형이죠. 그래서 지금 타임스탬프 요 유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캐스팅해서 적당히 이 타입의 데이터로 범위 조정하면 파티션 범위만큼 잘 읽을 수 있게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클러스터인데 클러스터는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미리 보기에서 잘 조회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최소 블럭 사이즈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쿼리를 클러스터의 순서가 소스와 소스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 얘를 잘 지켜서 쿼리를 이런 식으로 특정 소스와 소스 아이디를 조건으로 걸어서 조회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27메가 전체 데이터 범위 읽는 것이고 실제로 조회를 실행하면 미리 보기와는 다르게 조금만 읽게 되어야 할 건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면요. 최소 사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는 줄지를 않아요. 왜냐면 얘는 클러스터로 나눌 만큼 되게 블럭 사이즈가 크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최소 블럭 사이즈를 넘어가기 때문에 청구된 바이트 자체가 실제 미리 보기 된 데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테이블을 읽어보면요. 디펜던시 쪽에 있는 디펜던시 테이블인 경우에 세부 정보를 봤을 때 889기가짜리 테이블이네요. 그래서 얘의 경우에 이렇게 클러스터링 기준 3개 컬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지정을 잘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펜던시에 5월 9일 이전 데이터 실제로 사실은 이 테이블에 현재 5월 8일부터 기록된 테이블이고 하루치만 읽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293기가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실행하면 사실은 그대로 조회되는 비용도
293기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클러스터의 조건 그대로 붙여가지고 쿼리를 작성을 해보면요. 이렇게 제가 임의로 몇 가지 골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수정하면 마찬가지로 293인데 실제로도 그러할지 실행을 해보면요. 결과는 잘 출력되는 것 같아요. 작업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282기가가 아니라 282메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조회 범위가 많이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클러스터를 잘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조회 용량을 잘 최소화해서 잘 쓸 수 있고 빠르게 기간도 빠르게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파티션이나 클러스터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조회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맘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빅쿼리가 제공하는 그 테이블 샘플링이라는 그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테이블 샘플 시스템 10%만 해보면 그러면 29기가가 된 걸 볼 수 있죠. 요렇게 1%만 하면 엄청 줄어들죠. 그래서 요렇게 요 테이블 식별자 뒤에 테이블 샘플이라는 키워드를 달아가지고 조회를 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서 임의로 몇 %만 추출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겠다가 됩니다. 실행해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많이 쪼갰나 봐요. 1%가 아니라 10%만 해볼까요? 그러면 뭔가 나오게 되고 이번에는 더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편의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티션과 클러스터는 되게 일정 범위를 되게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 테이블 샘플인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범위를 지정은 못하지만 랜덤으로 추출해서 조금만 읽게 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혹은 생성하는 방법 혹은 그 테이블에 저장된 걸 잘 추출해내는 일부만 추출해내는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쿼리를 조금 더 다이나미컬리하게 다룰 수 있는 부가적인 스크립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